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연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게 된다면 두 가지 사건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는 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거, 신문 기사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고, 이미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인데,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후에 살펴볼 두 가지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좀 더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 바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개의 징후가 과연 조기에 진화될 것인가? 아니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커져서 글로벌 경제를 집어삼킬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위기라는 겁니다. 과연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지금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한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요. 과연 중국은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가? 9월 18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돌려막기도 안 통했다. 중국 숨겨진 빚 시한 폭탄이라고 하면서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빚으로 돌려막기를 해도 그 빚이 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채 위험,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부채 부담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도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상환하지 못하면은 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개인들이 채무 불이행에 돌입하면서 은행 손실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자, 여기에 따라서 또 소비 위축, 경기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결국 지금 돌려막기 한계에 직면해서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점점 골마 터져서 큰 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네 가지 축,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바로 수출입니다. 그리고 내수죠. 자, 그런데 반도체 생산량 25% 격감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면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그리고 수출 부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면서 중국이 안팎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안팎으로 지금 중국은 매우 안 좋은데 상황이 수습되기는커녕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 특히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좋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생 상품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은 투자 상품, 파생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생 상품이 왜 문제가 되냐?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파생 상품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위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 금융계가 무너졌지만, 그런 금융계가 무너지게 된 근본에는 파생 상품의 부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과 관련된 얽히고 설킨 파생 상품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린 거였는데요. 미국 경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무너졌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바로 암호화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암호화폐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아라라는 특명인데요. 미국 정부가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멘트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적극 조사하도록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나선다는 것은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주목할 점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한 규제와 짝을 이루지 않으면 파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런 사태가 불거지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가 떨어진 원인이 뭡니까? 바로 루나 사태였죠. 루나 사태가 촉발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미국 달러 혹은 채권과 연동을 해가지고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근데 그런 믿음을 루나 사태가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믿음이 깨지고 난 뒤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파생 상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미국 당국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당국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제가 지난 5월 9일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폭락, 부동산 시장 붕괴 뇌관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영상이었는데, 자, 이때 하나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이후에 관련 기업들이 파산을 하는 사례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의 사례로 마일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담보 물건인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이 담보를 잡고 빌려줬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급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담보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돈을 빌려준 측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이 많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갑자기 은행에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돈을 갚아라고 하면은 돈을 갚겠습니까? 못 갚겠습니까? 대부분 못 갚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집을 가져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집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서 현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가 높다니까 집이 제대로 팔립니까?
안 팔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상품, 투자 상품이 무분별하게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심각한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미국과 중국에 각각 한 가지씩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위기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과 미국 정부 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뭔가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불안한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중국의 문제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자,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생산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과연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것을 예의주시를 해야겠고요. 자, 파산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추이가 진행되는지,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